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종부세를 깎아주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고 또 정치가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하고 싶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바라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지역과 세대, 소득 또 자산별로 구분해서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종부세 대상을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9%나 됐습니다. 종부세 세율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답변도 64%로 훨씬 많았습니다. 부동산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을 개인이 누리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국민들은 88%, 부동산 개발로 얻은 그 개발 이익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86%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국토연구는 또 이런 분석 결과도 내놨습니다. 같은 기간 언론 기사들을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조사해 보니까 국민의 69%는 종부세 강화를 지지했는데 언론 기사의 76%는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 또 세금 폭탄 이런 부정적 인식이 들게 묘사됐다 이렇게 말이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디서 또 어떤 국민들의 말을 듣고 이걸 민의라고 말하고 있으며 정치에 할 일을 들먹이고 있는 건지요.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는 너무 어렵고 주식은 처음이시라고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염불리 염승환 부장님이 계시니까요. 친절하고 정확한 주가 분석. 이 시간 꼭 함께 해주세요. 소개해주는 시간이 좀 바뀌었네요. 좋은데요. 저희가 신경 좀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염불리의 영양만점 주식 분석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주식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금요일까지 지금 책 선물 이벤트 있습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의 새 책 부의 시나리오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의 새 책 컨슈머 인사이트 이거 각각 세 분께 선물로 드리겠으니까 샵 9730으로 이것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좀 약간 좀 보합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됐어요. 예, 약간 빠지면서 끝이 났고요. 그러니까 뭐 코스피는 좀 빠졌고 코스닥은 아주 소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장중에 변동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끝이 났는데 일단 오늘 뭐 하락한 배경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조금 그 전기전자 IT 업종을 오늘도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조금 이제 매수가 들어오다가 다시 좀 전기전자 위주로 매도를 하면서 삼성전자나 이제 오늘 특히 하이닉스가 조금 부진했어요. 부진하면서 약간 이제 증시에 부담이 좀 됐었고. 아까 뉴스 들어보니까 뭐 불량률이 조금 뭐 있었다고 그러던데. 그게 뭐 이제 그 SK 하이닉스 측에서는 일단 규모는 얼마 안 된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증권사 찌라시로는 뭐 2조 원 막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2조 원? 2조 원대가 아침에 좀 돌았어요. 이게. 근데 그냥 찌라시고 그거. 네, 그건 찌라시인데 이제 SK 하이닉스 측에서는 뭐 그 정도 규모는 아니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좀 뉴스가 나왔는데 어쨌든 오늘 하이닉스가 그 영향으로 주가는 조금 하락세 보였고. 근데 오늘 뭐 증시의 단연 주인공은 바이오주인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그 바이오젠의 그 아두카누맘이라고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게 드디어 20년 만에 뭐 처음으로 이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사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그동안 주가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되게 부진했는데 그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 중심으로 바이오가 올랐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증시가 많이 못 올랐던 이유는 바이오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IT가 빠졌고 그 IT 외에도 오늘 뭐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원자력 발전주, 조선주, 화학주 같은 경기 민감주 있죠. 이쪽이 오늘 또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섹터들이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닌데 굉장히 좀 오늘은 그냥 옆으로 늘어지면서 그냥 횡보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 경향 보면 이제 상승세는 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어요. 상승세 탄 거 물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 물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분명한 건 상승세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넘겼고 그다음에 지금 증시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은 게 사실 이제
증시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보통 주도주라는 게 있거든요. 예. 강력하게 이끄는 그 몇 개의 업종이 딱 증시를 올리면서 막 증시를 급등시키는데 예. 지금은 그게 아니라 사실 삼성전자 안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나머지 기업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가요. 예. 그러니까 하루는 조선주, 하루는 자동차, 예. 하루는 뭐 유통주, 예. 뭐 이런 기업들이 순환하면서 예. 3,250까지 올려놔서 오히려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1월 달에는 아시겠지만 몇몇 성장주가 그냥 그렇지. 급등하면서 증시를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예, 너무 예. 빨리 가다가 예. 부러져 버렸는데 예. 지금은 되게 천천히 가요. 그래서 다 많은 같이 가는 분들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체감적으로 지금 사상 최고치가 맞나 못 느껴요. 너무 천천히 하루에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천천히 갈수록 오히려 단단하고 오래 가거든요, 증시가. 예.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봐도 그동안 매도를 많이 했던 게 연기금이잖아요. 예. 연기금이 어쨌든 6월 들어와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기관들이 네,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도 지난 5월 달에 주식을 많이 팔았잖아요. 예, 근데 계속 팔고 있잖아요. 지금도 팔고는 있지만 매도 규모 확 줄었어요. 지난 5월에는 거의 9조 원 가까이 팔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 달 들어와서는 사는 날도 있고 일부 팔아도 하루에 2천억 이상은 잘 안 팔아요. 그러니까 매도 규모가 예.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수급도 좀 많이 개선된 것 같아서 예. 긍정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한국 증시가 견조한 이유는 일단 이제 미국에 대한 긴축 이슈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뭐 테이퍼링이다 이런 게 있지만 예. 이제 투자들이 다 알아요. 뭐 테이퍼링 그렇지. 하는 거 언젠간 하겠지. 이제 지겹게 듣다 보니까 그래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잘 하려면 빨리 하든가. 미국 연준이 의도한 것도 그것도 좀 있다고 사실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리 이 경고를 계속 예, 하니까 투자들이 이제 대비를 한 거죠. 지겨워지게. 네. 그래서 증시 영향이 별로 없는 가운데 펀더멘털은 되게 좋잖아요. 지금 예. 수출도 엄청나게 잘 나왔고. 특히 경상수지가 지금 12개월째 흑자거든요. 예, 흑자인데 아니 아까 뭐 또 보니까 한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또 올해 하반기도 되게 좋을 수도 있다. 예. 이런 또 리포트를 좀 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한국이 그리고 또 뭐 하면 또 되게 빠르잖아요. 예. 근데 아마 집단 면역도 빨리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올해 9월까지인가요? 9월인가까지 뭐 전 국민의 한 70% 이상 예. 그 백신 접종하겠다고 그 뉴스가 나온 것 같긴 한데 11월 아닌가? 그게 아니 또 제가 보니까 빨라졌어요? 9월로 그래요? 제가 봤거든요. 근데 어. 굉장히 그러면 속도가 엄청 빠른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한국도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예. 이렇게 되면 경제가 굉장히 빨리 정상화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도 되게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익은 올라가는데 지난 1월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증시는 비슷한데 이 이익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주가가 예. 더 싸요. 예. 당시보다 같은 지수에도 이익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그래서 가격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하다 예.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차분하지만 단단하게 위로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 좀 계속해서 지금 며칠간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 좋겠습니다. 기관들이 계속 지금 사자로 돌아서는 것은 뭐 특별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지금 밸류에이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사자로 돌아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관들은 연기금이 좀 최근에 사거든요. 많이 예. 사는 건 아닌데 연기금이 그동안 주식을 엄청 팔았잖아요. 예.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팔았어요. 지금 다 순매수로 돌아섰다고 그러는데. 네, 근데 이번 달 아직도 끝난 건 아니라서 좀 예. 두고 봐야 되겠죠. 오늘은 팔았어요. 오늘은 좀 일부 팔았지만 예. 어제까지는 순매수를 했고, 근데 워낙 그동안 과도하게 팔았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매도 규모는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상반기에 예. 어느 정도 팔 거 다 팔아놨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의 매도도, 그러니까 기관이 솔직히 저는 사는 게 예. 한국 증시를 뭐 올리겠다 이거보다도 워낙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이제 매도가 좀 거의 물량이 좀 소진된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거 뭐 연불리님 오셨다고 주가가 물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문자가 지금 물 들어옵니다. 막 몇 개만 좀. 9656님이 도대체 왜 옵션 선물 만기면 주가가 떨어지나요? 이러면 옵션 만기 오기 전에 팔고 또 지나고 나면 사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그건 저는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항상 저도 그랬어요. 예. 무조건 변동성 커지니까 예. 증시 빠진다. 예.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정말 많아요. 오히려 옵션 만기일 날 위로 급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그거를 무조건 빠진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예. 지금도 보면은 이제 증시가 좀 오르다 보니까 만기일 날 또 이거 불안한데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예.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시장은 더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증시가 오히려 고점에 있을 때 예. 옵션 만기를 급등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았고 증시가 폭락했을 땐 더 빠져요. 사실 제가 제 경험상은 그래요. 예. 예전부터 이제 옵션 만기를 봤을 때 예. 그래서 만기일 날은 어차피 주식은 만기가 없잖아요. 예. 근데 선물 그렇지. 옵션은
선물은 3개월, 옵션은 한 달에 한 번 만기인데 그게 예. 이제 3개월에 한 번씩은 겹치니까 예. 이게 뭐 흔히 내마녀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주식도 내마녀. 예, 그러니까 주식도 있어요. 예. 주식도 이제 각각 개별 주식마다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마녀가 겹쳐가지고 이거를 한 번에 포지션을 이제 만기 날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서로 간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하면서 막 변동성이 아. 커지고 현물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 어쨌든 뭐 지난달도 그랬고 예전에 3월달도 그랬지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과거보다는 그래요? 확실히. 왜냐하면 선물 옵션 그 거래대금 규모가 예.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 막 선물 옵션이니까 나는 주식 팔고 이런다 그런 고정관념보다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매도도 그랬잖아요. 작년에 예. 올해 5월 달에 기억하시겠지만 아 공매도 나오니까 나는 그냥 증시 떠나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셨지만 사실은 영향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증시 올라버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송피돌님이 이거 물어보셨어요. 이거 좀 중요한 문제 같아요. 네네네. 아까 왜냐하면은 그 지금 수급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지금 계속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네. 어제 그 서영수 이사님 키움증권 서영수 이사가 그 출연했었거든요. 네네. 이런 얘기했었어요. 금소법 있지 않습니까? 금융소비자보호법. 네. 이거로 앞으로 신용 매매가 줄어들어서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런 의견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쪽은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잘 모르시나? 예, 그쪽은 저도 내용을 아직 확인해 본 게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8678님하고 5374님이 반도체 후공정 이 장비 네. 주식들은 계속 요즘 빠지는데 이유가 있나요? 하고 아 그게 왜 빠지냐면 예. 일단 실적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4월 달에 아마 아실 거예요. 3월 4월에 그 삼성전자 예. 미국 비메모리 반도체 오스틴 공장이 한파 때문에 가동이 중단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동이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예. 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이제 후공정 조립 뭐 패키징하고 그다음에 검사해서 이제 제품화하는 건데 예. 그게 후공정이잖아요. 예, 예. 그 물량이 당연히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 거고 거기다 하나 더 있는 게 후공정 하는 회사들의 그 비메모리 반도체 대부분이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요. 뭐 스마트폰의 이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예. 거기 이미지 센서 같은 것들인데 그게 다 비메모리예요. 거기 예. 들어가는 뭐 AP 같은 이제 그 스마트폰의 두뇌거든요. 그것도 비메모리인데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다 후공정 한 다음에 탑재를 시키거든요. 예. 검사까지 한 다음에 그거를 그 회사들이 맡아서 해줘요. 예. 근데 스마트폰이 아시겠지만 2분기에 별로 안 좋아요. 예. 예. 중국에서는 주문 줄여버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생산도 제대로 안 됐고 예.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후공정 업체들 실적이 부러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주가가 빠졌던 겁니다. 아. 근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예.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반영이 됐고 예. 3분기에는 지금 일부 증권사에서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공급 부족도 해소되고 있고 3분기엔 무엇보다 삼성과 애플의 신제품이 나와요. 아직 아이폰도 나오죠. 삼성의 폴더블 폰이 8월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후공정은 이제는 갈 수 있는 저는 예. 모멘텀이 생겼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모멘텀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렇군요. 그런 이유 때문에 빠졌다면은 저는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물어보셨던 거 제가 그 연불리님께 질문했던 것 중에 모른다고 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저 금융소비자법까지는 제가 그 법까지는 못 봐가지고 어제 그러니까 그 서영수 이사께서 그러니까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도입됐으니까 이게 네네. 뭐 일일이 펀드 대출 받을 때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된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네네네. 대출을 함부로 해주지 마라 이게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신용대출해서 주식에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그 막을 테니까 그래서 아마 수급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주식이 좀 안 좋을 약간, 수 있다. 예. 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예. 어쨌든 모르는 게 좀 이렇게 답이 막히는 거 보니까는 좀 인간적인 면도 좀 보여지네요. 아,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저도. 네. 요즘 경제 기사 보니까 두술라란 표현이 네, 나와서 두술라. 뭔가 했더니만은 예. 두산중공업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요즘 올랐다면서요. 오늘 네네. 또 보니까 또 폭락했던데. 네. 오리고 급등한 이유는 뭐고 오늘 또 폭락한 이유는 뭐예요? 일단 급등한 이유는 예. 그 원전 테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원자력 발전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 수출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당시 예.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아하. 근데 반도체 공장 짓고 이건 다 예상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 섹터는 별 재미가 없었는데 예. 깜짝 이벤트가 나왔던 게 갑자기 원전을 공동 수출한다. 그렇지. 왜 미국이 한국과 공동 수출하지? 예. 다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도 알고 있거든요. 한국은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나라라는 예, 예. 건. 근데 이제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 이제 시각은 뭐냐면 읽어보니까 이제 거기서 나왔던 거는 그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원전 기술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예. 신흥국에 이제 건설을 많이 하려나 봐요. 예. 근데 이제 중국, 러시아가 그쪽에 건설을 하면 미국 입장에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가 세를 확장하기 때문에 예. 신흥국을 또 자기 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좌시하기는 좀 어려웠고 근데 그 상황에서 원전을 어쨌든 이제 미국도 입김을 놓고 싶은데 미국은 원천 기술은 있어요. 근데 시공 능력이 떨어진대요. 이 발전소를 짓는 건물 있죠. 예. 예. 이거는 또 한국이 최강입니다. 예. 한국이 또 예전에 아랍에미리트 원전 지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한국을 이번에 어차피 이제 정상회담 하면서 좀 파트너로 인지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두산 예, 한국을 끌어들였고 예. 이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하답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가 예. 한국 하면 한국의 대표 원자력 기업은 무조건 두산중공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 주가가 올랐는데 거기에 하나 더 있는 게 그 두산중공업이 뉴스케일이라는 그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예전에 한번 제가 여기서도 설명했던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원전. 소형 원전. 예. 그걸 만들고 있는 기업이 뉴스케일인데 예. 그 회사 지분을 갖고 있어요 또. 근데 미국에서 그 회사가 지금 개발 중인데 뉴스케일이 미국 회사군요. 미국 회사입니다. 예. 그 지분을 투자를 했어요. 예. 근데 가장 지금 빨리 만드나 봐요. 근데 예. 이거를 중국 뭐 아니면 유럽도 지금 다 개발하려고 해요. 예. 근데 시장이 커질 거 아니에요. 소형 모듈 원전이. 예. 근데 두산중공업은 이미 벌써 깃발을 하나 꽂아놨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 진짜 해외 원전 수주도 되는 데다가 예. 갑자기 소형 모듈 원전까지 모멘텀 붙으니까 갑자기 이제 주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 속에서 공매도가 또 많이 나왔잖아요. 공매도 엄청 나왔거든요. 두산중공업이. 네, 매일 뭐 100만. 오늘도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 300만 주가 나왔어요. 여기는 공매도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실적이 지금 계속 아니 좋은 실적이 좋은 건 아닙니다. 실적이 좋다기보다 실적이 아니고 앞으로 전망이. 네, 전망이 이제 원전으로 예.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서 예. 논리로 가는데 외국인 기관이 생각했을 때는 비싸다 이거죠. 너무 빨리 반영.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이 개발 성공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예. 그리고 한국이 원자력 발전 수출한 것도 아직 아닌데 예. 너무 주가만 튀니까 공매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예. 개인 투자분들은 뭐 마치 미국의 그 무슨 뭐 공매도 그 한번 사태 난 적 있잖아요. 요새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개인 투자분들 하루에 막 300만 주, 400만 주 사서 올리는데 예. 어제까지는 개인들이 압승을 했어요. 어제까지. 근데 예. 오늘은 졌어요. 오늘은 무려 외국인이 300만 주 공매도, 외국인인지 모르겠는데 예. 공매다가 300만 주, 주가가 2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럼 그 주가가 오늘 두산중공업이 20% 가까이 폭락한 이유가 공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매도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요? 예. 지금 그러면은 공매도 얘기 나와서 그 말인데 네. 지난주 그 저희 유튜브 댓글에서 이거 좀 꼭 좀 다뤄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예. 개인 공매도가 상환 기간이 60일로 딱 한정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2달 안에 빌려서 판 주식 다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그 기간 제한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네. 일단 왜 외국인과 기관은 주식이 60일이란 기간 제한을 개인처럼 두지 않는 건지 똑같이 해야지 왜 외국인하고 기관은 60일이란 기간을 안 두고 무제한 그냥 떨어질 때까지 계속 놔뒀다가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무슨 인디안 기운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불공평하다. 일단 왜 그렇게 차별을 두는 겁니까? 일단 이게 그거 개념부터 좀 설명해드리면 예. 대차랑 대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차 거래는 지금 거의 외국인하고 기관만 가능합니다. 뭐냐면 이제 증권사에서 예. 보통 이제 뭐 외국인과 기관이 뭐 다른 데서 빌릴 수도 있지만 예. 증권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들이 있어요. 증권사도. 예. 뭐 큰 회사들이나 뭐 중소형주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외국이나 기관한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빌려줘요. 아니면은 중간에서 자기네가 그 중개를 해줘요. 다른 예. 이제 빌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 빌려서 중개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외국이나 기관한테 넘겨주는 거죠. 예. 그거 이제 보통 대차 거래를 하는데 개인들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은 못 합니다. 그거는 안 빌려줘요. 공매도 좀 허용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대차랑 대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은 대주를 하는 거예요. 대주. 이거 제가 설명해드리면, 예. 그러니까 대차는 방금 이런 형식으로 외국인하고 기관한테 주는 건데 예. 이게 어쨌든 주식을 그러니까 대차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한테만 좀 주는 뭐 이유까지는 제가 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차익 기간이 대차는 거의 무제한이에요. 없는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뭐 통상 1년 이상입니다. 예. 그 수수료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가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대주는 뭐냐면은 이게 이번에 이제 증권금융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예. 거기에 이제 공매도 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거기서 증권사들이 이제 증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공매도 풀에 이제 봐가지고 개인들이 원하면 연결을 해줘요. 시스템으로. 그래서 개인들은 딱 보고 있다가 나 저거 빌려야지. 그러니까 개인들이 증권사를 통해서 증권금융에 있는 거를 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건이 뭐냐면 이건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60일밖에 안 돼요. 기간이. 60일 안에 무조건 갚아야 되고. 말하는 거 보니까 수수료도 비쌀 것 같아요. 비싸요. 수수료도 비싸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하는 게 개인도 이럴 거면 차라리 대차를 해달라. 개인 대차를 허용해달라는 거예요. 개인 아까 대차는 기관하고 외국인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직접 해주는 거예요. 아니 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개인들한테는? 그거 정의롭지 않은데. 그거는 증권사에 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거기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 제가 기사 검색해 본 바로는 신한금융투자 한 곳만 지금 일반 개인한테 대차 거래 해주는 거예요. 한 군데만. 아니, 기사에 한 군데 나왔어요. 하면은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데는 지금 검토는 하고 있대요. 기사 내용을 보면 다른 데도 몇 군데에서 이제 개인 투자들이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대차 거래를 한번 검토 중이다라는 기사는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실제로 허용된 데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이 뭐 대차를 요구해서 이렇게 빌려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한 군데 외에는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분들은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60일 안에 대주를 한 다음에 갚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허용해 주려면 다 하고 못하게 하려면 다 못하게 해야지. 철저하게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만 유리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주고 개인들한테는 자 그렇게 하겠다고 원했으니 이거 하긴 하는데 굉장히 불리한 거로만 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각 증권사마다 결정할 문제라. 근데 한 군데는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일부 한다고 이제 기사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데서도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데는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기관 외국인도 그 이제 보면 상환 요청을 받는데요. 보통 받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대차 거래할 때 이제 다른 증권사로 또 주식을 또 넘겨서 또 빌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계속 무한대로 연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건 분명히 어떻게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불합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게요. 이게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매도 제도를 갖다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이 있는데도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그러는 게 지금 어쨌든 주식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공매도 제도에서 워낙 외국인들이 수익을 많이 올리니 이거 없애거나 불리하게 만들면은 외국인 자금들 다 빠져나갈까 봐. 그래서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불리한 서비스를 외국인들한테 제공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기사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뭐 일부 청원도 올렸던 것 같고 불만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좀 난색을 표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금융당국이 푸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적절하게 어떤 뭐 제도를 개선하든가 아니면 개인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대주는 가능한데 너무 이게 제약이 심하잖아요. 근데 아니면은 그냥 허용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자유롭게 개인들한테도 그냥 각자 원하면 증권사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냥 대차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몇 증권사는 검토는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지켜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뭐 사실 그 보도국의 경제부 기자들한테도 이거는 한번 좀 알아보라고 좀 뉴스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질문 중에 임병화님, 정왕수님인가요? 그리고 이분들하고 갓파더님이 금요, 석유, 화학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LG 화학도 계속 떨어집니다. 주로 화학주.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이게 화학주에 뭐 문제가 있는 어떤 건가요? 논리냐면요. 화학주가 올해 2분기까지 되게 실적이 좋아요. 근데 주가는 아시겠지만 선행합니다. 미래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호석유도 빠지는 이유가 3분기부터 실적 꺾인다. 왜 그러냐면 금호석유가 주가가 엄청나게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올랐는데 그 배경 원래 이 회사가 고무 만드는 회사거든요. 합성고무. 근데 그게 타이어에 많이 들어가는데 작년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니까 이동을 안 해서 타이어 수요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 수요가 좋았던 게 그 우리 라텍스 장갑 있죠. 집에서도 많이들 끼시더라고요. 요리할 때. 고무장갑. 그리고 의료용으로 많이 쓰시죠. 수술용 장갑 같은 거. 이게 이제 코로나 확산되면서 이 라텍스 장갑이 엄청나게 많이 수요가 늘어났는데 그 원료를 엔비디 라텍스를 금호석유가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가 터져가지고 실적이 이제 엄청나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가 올라갔는데 근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역으로 코로나가 끝나가면 당연히 수요가 줄겠죠. 근데 지금 우리 눈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투자자들은 그걸 벌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는 3분기에 꺾인다. 코로나 백신 접종하면 수요 꺾인다. 근데 반대로 이런 논리도 있어요. 일부 애널리스트는 그거는 인정하겠다. 근데 금호석유의 또 하나의 주요 축은 타이어 있지 않냐. 타이어는 반대로 좋아져요. 왜냐하면 특히 좋아지는 게 요새 자동차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중고차가 대박이 났어요. 근데 중고차 당연히 사면 교체 타이어. 그래서 교체 타이어 가격이 요새 엄청 올라갔어요. 그걸 보면은 이거는 또 타이어 쪽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 논리가 맞서고 있는데 지금 주가 부러지는 거는 일단 많이 오른 데다가 3분기에는 어쨌든 너무 좋았던 게 꺾이니까 이걸 지금 반영하는 논리가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빠지는데 3분기는 저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가 빠지는 거는 그런 이유 때문에 빠진다고 보면 되고 석유화학 다 똑같아요. 3분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업황이 좋으니까 또 증설도 하고 그래서 그 논리 때문에 지금 좋지만 주가 오히려 빠진다. 주가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요. 지금 좋은 걸 사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3개월, 6개월 후에 좋은 걸 사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금호석유는 3개월, 6개월에 좋을까 약간 이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오히려 빠지고 있고 LG화학은 좀 다른 게 석유화학보다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그 이번 달에 상장 신청서를 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번 달에. 그럼 아마 연말에 아마 상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나왔는데. 근데 그게 또 불편한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실제로 상장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가치 평가했을 때는 LG화 80만 원 정도면 저는 충분히 그 악재는 노출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또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도 늘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행 또 소비재 뭐 화장품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상하고는 달리. 특히 그러니까 지금 추영철님이나 3961님도 좀 물어봤는데 여행주 그리고 또 뭐 그 항공주 이런 것도 지금 쭉쭉 뻗어나가지 못한다. 이 전망과 대응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좀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저는 여행항공주가 물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가 안 오른 섹터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바닥 대비해선. 일부 여행항공주는 그러니까 2019년 고점도 넘어갔어요. 코로나 전보다 훨씬 많이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가는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 여행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오른 건 사실인데 최근에 부진한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일단 너무 올랐던 데 따른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온 데다가 거기다가 요즘에 주가 이제 약간 바톤 터치를 한 거예요. 얘네가 영업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자동차가 가고 뭐 지난주에 반도체도 한번 갔잖아요. 삼성전자 한번 움직였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시선이 옮겨가니까 여행항공주 좋은 건 알겠는데 좀 얘는 쉬어야 되겠다. 이런 시대에 여기서 약간 팔아가지고 옮겨간 거죠. 사람들이 부진한 섹터로. 그래서 약간 수급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여행항공주에 대한 최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진짜 우리 가을하고 겨울에 갈 수 있나? 이거예요. 가을하고 겨울에 만약에 못 가면 지금 여행하고 항공주는 돈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계속 적자잖아요. 매달 까먹어요. 근데 부채들이 많잖아요. 특히 항공기는 다 리스를 하니까. 근데 해외여행 못 가면 만약 내년에 가면 현금은 점점 고갈려요. 그럼 그건 누군가 메꿔줘야 돼요. 그럼 유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행 항공주는 마냥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언젠가 가요. 올해 말 아니면 내년엔 갈 텐데 올해 말에까지 안 가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일부 항공이나 여행사.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주가가 왜 빠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백동 님이 이거 물어보셨어요. 분기별 실적은 약 2달 지나서 발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분기 실적을 5월 중순에 공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들은 이 정보가 늦어서 이미 다 올라버렸는데 회사의 실적을 좀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방법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기업 분석을 하는데 담당의 기업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게 다 2,500개 중에 다는 아니에요. 몇백 개 한정돼 있지만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자기가 이제 커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탐방을 가든 뭐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본인 또 추정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보통 만약에 5월 달에 실적 발표라고 하면 4월 중순에 보고서를 한번 대부분 써줍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은 어떨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건 애널리스트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안 쓰는 애널리스트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큰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직접 이번 2분기는 생각보다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미리 써요. 그러면 그런 기업은 거의 다 잘 나와요. 그 희한하게도 애널리스트 예상대로 다 잘 나옵니다. 거의 다. 근데 그 애널리스트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번 분기는 별로일 것 같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예상보다 훨씬 안 좋게 나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사실 기업의 실적은 미리 알려줄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건 이제 내부 정보니까 발표 날까지는. 근데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이 미리 나올 때는 추정이 가능하다. 뭐냐? 톤을 보세요.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 더 잘 나와요. 생각보다. 그리고 안 좋을 것 같다고 쓰면 더 안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좀 추론하시면 되겠고. 근데 그런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없는 기업들은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발표할 때까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거는 이제 그래도 좀 힌트를 드리면은 IR 담당자랑 친하게 지내시는 수밖에 없어요.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징그럽게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 나쁘다 안 알려주겠죠. 그럼 이런 거죠. 그 회사의 어떤 주력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타이어 회사면 요새 타이어 좀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돌려가지고 얘기하면 좀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하면 알려줘요. 구체적인 숫자는 뭐 당연히 뭐 안 알려주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 이렇습니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그럼 그걸 보고 내가 대충 좀 예상은 해보는 거죠. 근데 어느 기업이든 정확한 팩트는 안 알려줘요. 그거는 내부 정보라서 알려주면 당연히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IR 담당자한테 어느 정도 내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조금 이게 문의를 해보면 추론 정도는 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없는 기업은 그 방법밖에는 사실은 조금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가윤아님이 제약주는 어떻나요? 이게 최근에 모더나에 미국 정부가 대규모 투자 더 한다고 하던데 복제약으로 국내 라이센싱 받게 된다면 국내도 코로나 주춤해진 이후로는 이게 호재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모더나요? 모더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백신 아직까지 우리 한국은 백신 개발하는 업체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신 이제 뭐 일부에서는 지금 근데 일부에서 뭐 개발한다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그건 내년 가봐야 되는 것 같고 한국은 현재로서는 위탁 생산밖에 없고 문제는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저번에 위탁 생산할 때 그 원재료가 아니라 그 포장만 하는 것만 해가지고 조금 약간 좀 그게 아쉬웠는데 삼성 요새 바이오로직스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원액 생산까지도 지금 하게끔 뭐 추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사 말고도 뭐 일부 몇몇 기업들이 더 있어요. 그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그래서 아마 백신 위탁 생산과 관련해서는 저는 좋은 소식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위탁 생산 쪽에는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6470님이 이거 물어보셨거든요. 개인이 신용 매수한 물량은 대차 주식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 사실인지요? 개인이 신용으로 한 거요?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대차 거기 풀에 그래요?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왜냐하면 그 신용이라는 건 여러분이 물론 샀으니까 여러분이 주식일 수 있지만 어쨌든 빌려서 산 거잖아요. 증권사. 그래서 대차 대상이 저는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도 이렇게 하면 대차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들이 근데 그건 증권사에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들이 그러니까 그 대차라는 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증권사 빼고는 지금 실제로는 지금
허용을 안 하는 걸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허용을 하는 증권사면 그거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대다수 증권사는 지금 허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 6470님이 물어보신 건 그럼 신한 아까 허용된다는 그거는 이제 제가 기사에 건가요? 나온 거 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루이비통 이거 명품 상품이잖아요. 네. 국내 시내 면세점에서 철수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요. 이거 뭐 이게 안 팔려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왜 철수한다는 겁니까?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의견들은 다 분분한데 그러니까 루이비통의 의견은 뭐냐면 일단 명품 이미지 훼손된다. 그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자기네들이 얘기한 건 한국에 있으면?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시내 면세점에 7곳이 들어가 있어요. 루이비통 그 매장이 시내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루이비통이 지금 이제 입점을 했는데 지금 시내 면세점에 가는 사람들은 다 중국의 보따리상들이에요. 중국 보따리상들이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중국 보따리상들이 2주간 격리당할 거 알면서 한국에 왜 와서 이걸 사가지? 그러신 분도 계세요. 왜 와서 한국에 와서 사가냐면 중국에도 면세점이 있잖아요. 상품 구색이 별로 안 좋대요. 살 게 별로 없대요. 중국 루이비통하고? 아니 그러니까 루이비통보다도 거기 면세점 매출의 90%가 화장품이에요. 한국에서 이제 판매하는 뭐 아모레도 있고 LG생활건강뿐만 아니라 뭐 로레알이라든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싸고 저렴한데 품질도 좋고 구색이 좋아요. 그래서 그거 격리당할 거 알면서도 온대요. 그리고 가볍잖아요. 그래서 운송하기도 되게 좋아요. 근데 그 따이공들이 루이비통 매장에서 안 산대요. 가방 같은 보따리상들. 2주 격리 당할 거 알면서도 이제 화장품 보내요, 본국에. 자기는 격리 당하고 물건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데 근데 그게 이제 그 보따리상들이 너무 시내 면세점이 많으니까 루이비통 입장에서는 아 이거 격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공항에만 두고 시내 면세점 다 철수한다. 근데 한 애널리스트가 뭐라 그랬냐면 그건 핑계다. 안 팔리니까 그런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그 고정빈 계속 나가요. 면세점 운영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가요 매출이. 가방 매출이 없어요 별로. 그러면 적자잖아요. 그럼 그럴 거면은 차라리 철수하자. 인천공항 면세점은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사람들이 입국자 들어오면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공항 면세점만 좀 유지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 애널리스트 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 이부진 회장이 예전에 2009년도로 아마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그 루이비통 회장을 만나러 갔어요. 왜냐하면 한국 우리 면세점에 들어오라고. 입점하더라고. 공항 면세점에 입점 좀 해달라. 그 영업을 하러 갔는데 처음엔 거절을 했나 봐요. 우리는 공항 면세점 입점 안 한다. 지금 얘기랑 반대잖아요. 그때 논리가 뭐냐면 공항 면세점은 그때 해외 출국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허겁지겁 막 사잖아요. 면세점 가가지고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 결제하고 우리랑 격이 안 맞는다. 그렇게 빨리빨리 쇼핑하는 거는 우리 명품하고는 안 맞는다. 그래서 우리는 공항에 입점 안 할 겁니다. 그랬나 봐요. 근데 어쨌든 이부진 사장이 영업력을 발휘해서 롯데를 제끼고 따냈어요. 그래서 공항 면세점에 결국 입점을 했는데 근데 지금 루이비통 회장 얘기랑 지금 얘기랑 완전히 배치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제 공항 면세점 그때는 안 한다고 했다가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는 또 말 바꾸고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죠. 안 팔리니까. 시내 면세점에 격은 떠나서 아니 적자 나는데 굳이 뭐하러 유지하냐.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좀 있어요 지금 최근에. 그래서 면세점 업체가 어쨌든 빠지긴 빠졌어요. 그 이슈 빠졌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게 매출의 90%는 화장품이니까 큰 영향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이고 참 그 루이비통이 뭐라고. 참. 무야호님이 소규모 주식 교환이 뭔가요? 우리 금융주주에서 이거 한다는데 무슨 뜻인지 하고 물어보고. 우리 금융주주. 저도 그건 확인을 안 해봐서 소규모 그래? 주식 교환이요? 제가 우리 금융주주는 아직 확인 안 해봐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조선주는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조선해양 이런데 뭐 자꾸 떨어진다고 하는데 조선주는 전망이 좀 어떤가요? 조선주 여전히 저는 전망은 좋게 보는데 너무 빨리 달려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얘기 나올 때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빅사이클. 그러니까 올해 초에 삼성전자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 한번 나왔다가 부러져 버렸고 얼마 전에 원자재 빅사이클 얘기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다 원자재주 또
지금 부러져 버렸고 예. 최근에 나왔던 게 환경 규제 때문에 선박을 이제 앞으로 많이 교체할 거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선박에 들어가는 연료가 다 화석 연료잖아요. 예. 그걸 뭐 가스나 수소로 예.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배를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배를 잘 만드니까 네. 친환경 수혜로 엄청난 이제 선박 빅사이클 온다. 이 논리였어요. 그래서 예. 주가가 정말 하늘 높이 올라갔는데 최근에 나오는 이제 보고서나 이제 리포트들 보면은 너무 앞서갔다. 그 친환경 선박에 대한 거는 어차피 몇 년은 더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배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래된 배들을 폐선시킬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그 폐선을 할 때 예. 기준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생각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때문에 규제로 인해서 바꿀 줄 알았는데 예. 그거보다는 그 이 선주들 있죠. 예. 배를 운영하는 선주들의 입장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유조선이 있잖아요. 예, 예. 유조선이 폐선이 제일 많대요. 배를 없애버린대요, 그냥. 왜? 노후화된 배들을. 왜냐하면 선박을 운영해도 적자가 난대요. 운임이 너무 낮대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바꿨대요. 생각보다 예. 유조선을. 예. 그러니까 없애버린 거죠. 근데 컨테이너선 있잖아요. 예. 컨테이너선은 HMM 주가가 엄청 올라간 것처럼 금값이지. 운임이 엄청 예. 올라갔으니까 예. 배를 안 바꾼대요. 예. 기존 배를 그대로 운영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친환경 규제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 데이터만 보면.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예상했던 빅사이클하고 다르다는 거죠. 빅사이클은 환경 때문에 바꿀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아니라 배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좀 조선주에 대한 너무 좀 앞서간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지금 약간 먹히면서 그러니까 너무 앞서갔다는 거죠, 사실은. 주가가. 그걸 좀 선반영해가지고. 근데 저는 언젠가는 친환경 선박으로 저도 바꾼다는 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 규정이니까 나중에 예, 예. 그렇게 되겠지만 올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 너무 주가가 그걸 빨리 반영해서 쉬고 있는데 어쨌든 조선주 투자하신 분들은 길게 보시는 분이라면 그 방향은 바뀐 거 그렇겠네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가에서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오래 기대하셨던 분들은 약간 조금 슬로우해질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동차 관련해서는 뭐 지금 다들 세계적으로 다 주가가 괜찮다고 네네네, 해요. 네. 그런데 테슬라만 지금 계속 부진하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거 뭐 머스크 입방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머스크도 저는 작용했다고 보고 있고 예, 일론 크게 작용했을 것 머스크가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하도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뭐 도지코인 뭐 이래가지고 왜 그러나 몰라 그분은. 아니 뭐 관종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 그러니까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니까 이제 뭐 그냥 일론 머스크가 대신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그거네. 예. 그거야. 아니 생각해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는 뭐 네. 그렇게까지 화제는 안 됐던 것 같은데 예. 아니 어쨌든 그런 얘기도 돌아요 돌기는. 근데 그것도 저는 영향을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주가의 CEO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영향을 주니까. 그렇죠. CEO에 대한 신뢰 문제. 예. 근데 그것도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건 이제 투자들이 작년하고 올 초에만 해도 테슬라를 이길 주식이 없었잖아요. 예. 엄청나게 올랐던 그렇죠. 배경이 그냥 전기차가 열렸는데 테슬라가 독주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점유율이 반토막이 났어요. 예. 4월달 데이터를 봤더니 예. 중국에서도 반토막이 나고 예. 그 잘 팔리던 테슬라가 지금 안 팔려요. 예. 생각보다. 그리고 폭스바겐 중국에서도 우리 현대차, 기아 나오니까. 지금 막 잘 팔려요. 갑자기. 점유율 올라오니까 이제 경쟁이 강도가 강화된다는 거죠. 물론 제가 오늘 그 5월 달에 한국의 수입차 데이터를 아까 잠깐 봤거든요. 예. 1등은 여전히 테슬라예요. 전기차 테슬라 중에. 모델 Y가 예. 아니 전체 모델 중 전체 모델 전체 가솔린차 수입차. 다 해서 수입차 모델 중에 테슬라가 제일 많이 그러면 예, 2위가 벤츠 E클래스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 제가 정도예요 테슬라가. 모델 Y 하나, 예, 예. 모델 S, 모델 뭐 3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모델 Y가 제일 많이 팔렸대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인기가 있지만 그거는 한국에서는 시장이 작잖아요. 예. 그러니까 큰 영향 안 줘요 주가에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 매출이 떨어지니까 예. 거기다 또 전기차에 또 특히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반도체 생산 안 되니까 예. 생산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가지고 근데 주가가 바닥에 있으면 그런 악재 나와도 아무 반응도 안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테슬라가. 예.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인데 눈높이가 높아요. 예. 근데 눈높이 충족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오히려 이런 논리죠. 테슬라 살 거면 차라리 포드 사자. GM 사자. 현대차 기아가 더 싸니까. 이제 사람들 시선이 글로 가버려요. 그래서 테슬라를 약간
던지고 이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감지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예. 지금 거기에 대한 이제 투자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주가가 되게 좀 부진하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승님이 이거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테슬라처럼 CEO 발언도 그 CEO 리스크가 있다면은 최근 논란인 이마트 여기 주식도 여기도 지금 그 CEO 그 발언이 좀 있어요. 네. 영향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셨거든요. 아예 저는 정 회장님 제가 정영진 회장님한테 부회장님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예. 그 일론 머스크랑은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예. 그 정도 규모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정의부 회장에 대해서 뭐 논란은 좀 있긴 있는데 예. 그게 실제로 불매 운동으로는 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불매 운동이 실제로 펼쳐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정영진 회장도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 주가라든가 그러니까 뭐냐면 일론 머스크랑 좀 다른 건 예. 일론 머스크는 시세에 영향을 주는 발언들을 해요. 실제로. 예. 뭐 그때 비트코인 얘기도 해버렸고 뭐 나는 팔았니 많이 막 이랬는데 정영진 회장은 뭐 그런 주가에 영향을 주는 뭐 주가 가지고 뭐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저는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 악영향을 준다 아니다는 예. 그거는 솔직히 소비자들이 뭐 물론 그것 때문에 나는 정영진 그 회장의 그 부회장의 그 발언 때문에 싫어서 이마트는 안 하겠다. 예. 이래 버리면은 영향을 주겠지만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데이터가 아직 나온 게 없어서. 그래서 저는 좀 결은 좀 다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이마트 투자하신 분들은 이것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뛰어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롯데랑 이제 경쟁을 해요. 예. 솔직히 그 애널리스트 시각마다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수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어느 정도? 한 5조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는데. 근데 지금 이마트 시총이 한 5조 가까이 되거든요. 예. 굉장히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걸 예. 인수하려면. 근데 뭐 네이버랑 같이 한다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다고 해서 외형은 커지는데 그 약간 모르겠어요. 시너지 효과가 좀 발휘가 될지. 왜냐하면 이베이 코리아가 지마켓하고 옥션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오픈마켓 비즈니스예요.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뭐 하는 거냐면 입점 업체들이 다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중간에서 중개만 해주죠. 예. 그래서 수수료 받아 먹는 건데 예. 그래서 이익은 나요. 예.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걸 별로 원하지 않고 쿠팡 같은 그렇지. 로켓 배송 서비스나 예.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같은 예. 바로 검색해서 할 수 있는 예. 그걸 원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약간 유행이 좀 약간 떨어지는 비즈니스 모델 아니냐. 근데 그거를 그렇게 좀 너무 비싼 가격에 인수하면 부담되지 않을까. 예. 이런 논리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인수하는 게 오히려 좀 악재일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좀 일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조금 불확실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이베이 코리아가 5조나 되는데 네. 롯데나 신세계가 여길 인수하겠다고 나선 데는 지금 두 군데가 지금 네. 2파전으로 압축됐잖아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그 이른바 그 풀필먼트 서비스 이런 데가 아닌데 약간 좀 시대 뒤떨어진 이커머스인데 맞아요. 여길 약간. 왜 인수를 하려고 할까라는 그 의문이 좀 네. 들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일단은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이제 그거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인수를 하면 예. 바로 우리나라 이커머스 3등 돼요. 어찌 됐건 간에 3등이 되고 그냥 파이를 키우기 파이를 위해서? 일단 키울 수가 있어요. 예. 특히 그리고 지마켓 옥션은 다 알잖아요. 예. 뭐 아마 회원가입 저도 회원가입 돼 있어요 다. 예, 저도 뭐 요새 많이는 안 쓰긴 하지만 근데 외형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마트는 신선식품이 강한데 예. 공산품이 약해요. 근데 그렇죠. 지마켓이나 이걸 인수를 하면 예. 그 자기네가 부족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계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경영진이 어떤 생각인지는 정확히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사가 확실히 나온 게 없으니까. 예.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 기업을 인수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는 좀 의문부호라서 조금 주가엔 부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 스카이 성근님이 이거 물어보셨어요. 한행컴퍼니 남양유업 여기 인수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한운 시스템의 매각 이슈 이거 관련 전망은 어떨까요?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한행컴퍼니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뭐 남양유업 인수만 네, 남양유업 인수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워낙 한행컴퍼니가 잘해요. 인수해가지고 회사를 탈바꿈시켜서 하니까 한행컴퍼니가 원래 무슨 회사예요? 사모펀드입니다. 그냥 사모펀드. 사모펀드? 근데 되게 유명한 사모펀드. 우리나라 예. 제일 크고 한 규모가 10조 가까이 돼요. 근데
인수한 회사마다 다 성공시켜 버렸어요. 탈바꿈해서 비싸게 판매하고. 예. 그래서 남양유업이 경영진 리스크가 있었는데 예. 해소되잖아요. 만약에 예.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남양유업 그리고 또 어쨌든 유제품 잘 만드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매각되는 거는 남양유업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아닌가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현대차 갖고 있는데 주식 갖고 있는데 기아차도 같이 좀 보유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하고 1601님이 물어보셨어요. 아니 뭐 같이 보유하셔도 상관없고요. 다만 주가는 똑같이 갑니다.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거의 비슷하게 가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그룹사잖아요. 예. 그래서 거의 흡사하게 가기 때문에 솔직히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둘 다 보유하셔도 뭐 크게 상관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예. 어쨌든 주가 흐름은 거의 유사하게 간다는 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형제회사니까는 항상 네. 같이 가는구만 이것도.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부장 함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주권이에요.